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평소에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와장창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곳이 어디이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계속 그 근처를 맴돌기보다는 떠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극복이라는 단어는 잘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잘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울린다고도 하는데요. 혹시 현재 좀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스스로 그 고통을 계속 맴돌지 말고 아픈 곳을 후벼 파지 말고 떠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히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어제 만났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의 신 1부를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도 또 특별하게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일부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호님 오셨습니다. 오, 신기수님 나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방송 시작 전부터 반가운 인사 나눠주셨고요. 철학관 챔피언님도 잘 오셨어요. 러너님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왕눈이님, 진성TC 어제 저희 진단해드렸던 것 같거든요. 한번 어제 거 영상 다시 찾아보시면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쏘님 잘 오셨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출석 체크하도록 할게요. 대박벌자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바로바로 올려주셔야 해요. 저희 종목 진단으로 풍성하게 또 1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룹조아님께서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 넥타이가 투자의 신이랑 너무 찰떡이에요. 쪼아 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화사한 넥타이 하고 오셨잖아요. 뒷배경이랑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전문가님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먼저 오늘장부터 체크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다시 한번 좀 흔들리지는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쉴만한 구간에서 이제 쉴만한 핑계가 나왔고 쉬어갈 수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예상들을 했죠. 쉬어갈 수 있다는 중간 선거 때문에 네. 흔들릴 수 있고 오늘 또 CPI도 있으니까 오늘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예상들은 할 만한 구간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충격들은 안 받으셨을 거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들도 팔고 기관도 코스피 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만기일이었는데 만기일 포지션이 네. 외국인들은 콜 매도에 풋 매수니까 조금 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이제 좀 흔들리긴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121선 지지 형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일선을 안 깨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견조한 조정이고 조금 더 빠진다 할지라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잠깐 쉬어간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조금 더 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또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이 미국 증시에는 어제 조금 크게 충격을 줬던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는 그냥 또 잠깐의 쉬어감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중간 선거 결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면 좋은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아직 상원 쪽에서 아직까지 세 군데인가가 개표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바다, 아리조나, 조지아. 아직. 근데 네바다하고 아리조나는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는데, 조지아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박빙이라서 과반 안 넘으면 결선 투표해야 된대요. 그 12월 6일 날 하게 되면 결선 투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실제 결과는 12월 6일 날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어제 하루 변동으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고 큰 판세. 그러니까 그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네. 상원은 민주당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쪽으로는 거의 시장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선물 시장 오르는 거 보면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올랐기 때문에 하루 변동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또 이제 시장의 관심은 아마 이제 중간 선거보다는 CPI 쪽으로 또 이전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발표되는 CPI에 대한 내용도 발표되는 즉시 저희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해답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다 같이 올려주시면 좋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전화 연결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알베로또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합니다. EM코리아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3,500원, 비중은 20% 담으셨습니다. 방산 기대감으로 매수했는데 최근 수소로 인해서 조금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계속 보유할 만한 종목인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2% 하락하면서 3,0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고요. 여름에 주목을 좀 받으면서 다시 회복을 하나 싶더니 9월 들어서 다시 한번 꺾였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조금 다시 반등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수하신 가격 3,500원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예, EM코리아는 이제 주로 공작 기계라든가 또 이제 공작 기계용 부품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방산이나 항공 쪽에 쓰이는 공작 기계 같은 것들에 대한 부품들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회사가 잘하는 거는 이제 그 부품들 중에 특수 부품들이 있어요. 네. 그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것들에 대한 이제 OEM 같은 것들을 맡아가지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수소 스테이션을 좀 만드는 부분에 이제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쪽에 수소차로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 회사는 방산하고 수소 테마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적은 사실 지금 올해 흑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시총이 1,300억이니까 적어도 실적은 100억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은 것 같고, 지금 상반기 때 6억 했으니까 하반기 때 10억 한다고 그래도 20억은 못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지금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회사.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올라갈 때 7월, 8월 달에 올라갈 때는 이게 방산 쪽에 이제 매출이 늘 거다 이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졌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결국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은 일단 시장에서 한번 소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이제 수소 때문에 올라간다 봐야 되겠죠. 네. 정부 쪽에서 수소를 키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많이 움직이고들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수소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 움직이는 그 동안에는 EM코리아도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 이 회사와 관련돼 가지고 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좀 약간 불확실하게 봅니다. 실적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직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내년에 대한 전망이 이제 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긴 해요. 좋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흑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엄청난 어떤 시세를 바라보기보다는 수소차 또 수소 에너지 쪽에 전체 테마 모멘텀이 꺼지기 시작하면은 이 종목은 대장주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또 이제 꺼질 걸로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일단 본전가까지 일단 오게 되면 여기까지는 뭐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 수소 쪽이 좀 더 움직일 걸로 보니까.
그럼 본전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이 종목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마주의 논리에서는 대장주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대장주 뭐 아니면은 이렇게 좀 그 외곽에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시면 올라갈 땐 적게 올라가고 네.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3,400원 이상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매도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매도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EM코리아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방산 그리고 수소의 테마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매수가까지 반등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근처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진단 도와드렸고요. 한 3,400원 정도 올라갈 때부터는 흐름들 좀 예민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미리 점검 받으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PG. SPG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7,600원에 20%. 17,600원에 20%입니다. 오늘 장 마감 앞두고 갑자기 좀 급락을 해서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뭐 장기로 좀 가져가도 상관없는가 싶어서 제가 고초에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SPG 장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보면서 가져갔을 경우에 또 어떤 전망들이 좀 체크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그 로봇 관련주로 들어가신 거죠? 예, 예. 예,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좀, 잘 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1% 깎였고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 주가 조정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지금 로봇 관련주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올라왔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왜 올라왔는지를 보시면은, 이제 물론 이제 로봇 산업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로 올라온 거는 SPG가 20만 원 땅까지가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 보이고요. 19만 원 땅까지가. 그 위쪽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로봇 ETF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로봇 ETF 출시가 일단 딱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아마 모멘텀 소실로 이제 내려올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 미리 내려와 있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으면은 아마도 17,000원 방어가 되면서 ETF 출시 소식과 함께 한 번 더 갔다가 빠지는 형태가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이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 생각에는 오늘 흔들리고 내일 뭐 단봉 정도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시장 심리가 뭐 한 번 더 이제 그 추가적으로 또 빠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밤에 CPI가 가령 이제 높게 나와서 시장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은 이 종목도 이제 저점을 깰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대응은 좀 해주셔야 돼요. 20%시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이제 적진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지난번 나왔던 16,200원이 저가니까 16,000원 깨지면은 일단 절반 매도는 해놓으세요. 예, 다시 또 반등이 나올 텐데 아래쪽에 다시 잡아야 됩니다. 만약 16,000원 깨지면은 조금 더 빠졌을 적에 다시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절반 매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 깨지면 그냥 들고 계셨다가 제 생각에 한 20만 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20만 원까지 20만 원이 아니라 2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2만 원까지 올라갈 때 이제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않고 기술적인 반등일 경우에는 거기서 또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라고 하면 뭐냐면은 ETF 출시가 됐는데 SPG가 그 ETF에 어떤 그 레퍼런스 종목으로 편입이 됐다. 이런 게 좋은 뉴스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은 그럼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들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2만 원 단에서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 그 비중 축소가 잘 지키시고요.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청자님
16,000원 일단은 요 가격이 깨지지 않는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000원 아래에서는 절반 매도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SPG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까지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있는데요. 러브수기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손우림 TV님, 또 벙벙님 아까 출석 체크했었나? 그리고 우상향님도 잘 오셨습니다. 팔광님께서도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때를 기다리는 매수님 잘 오셨습니다. 수원땡님 오셨는데 목요일 원래 출연자가 누구였나요? 라고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신기수 전문가님이 특별 게스트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원래 목요일 1부는 김형우 전문가님과 유세벽 전문가님이 함께 하셨었고 2부는 최병훈 전문가님이 채워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목요일 1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목요일에 또 스페셜 게스트가 함께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문가님과 함께 하게 될지 이 시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항상 늦지 말고 투자의 신 9시부터 11시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레귤러님도 오셨고요. 다르샤님, 반올림 100%님 잘 오셨고 기다림의 미항님과 남극곰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정민정님께서도 또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 또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레귤러님께서 올려주신 이오테크닉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66,000원이고요. 비중은 15% 담으셨어요. 이오테크닉스 오늘은 64,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2% 조금 넘게 지금 오늘 하락을 한 상태고 큰 움직임 없이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미세하게 위로 올라오는 건가? 이런 움직임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상당히 이제 유력한 종목이고, 뭐 회사 내용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이제 회사고요. 올해 실적도 보면은 상반기 때까지 영업이익하고 매출 다 증가를 했어요. 매출 14%, 영업이익 17% 증가를 했고, 이번 3분기 때도 영업이익 작년 대비 아주 10%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빠진 거는 물론 반도체 업황 둔화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제일 특히 이제 이오테크닉스의 하락을 주도한 건 뭐냐면은, 사실 이오테크닉스가 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서 지금 FPCB 쪽으로 나가는 장비가 있어요. 레이저 장비가 있는데, 네. 지금 FPCB 쪽이 업황 고점 얘기가 올해 나오면서 심텍도 빠지고 다 빠졌잖아요. FPCB 쪽 관련돼가지고, 대덕전자도 빠지고 다 빠졌는데, 그러니까 업황이 고점을 찍었다. 그러면은 이제 증설을 안 할 거 아니냐. 그럼 이오테크닉스의 장비도 안 나갈 거 아니냐. 이제 요런 이제 논리죠. 근데 실제로 그러냐면은 그거는 좀 이제 과도한 우려라는 시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하는 장비가 지금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장비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신규 장비가 한 2개 정도가 올해 4분기 때부터 납품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장비들이거든요. 요게 이제 지금 테스트 납품이지만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되게 되면 이 회사는 또 뭐 실적 지금도 늘고 있지만 그것 쪽에 실적이 또 많이 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다른 장비주들 많이 올라가는데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3분기 때 영업이익 예상치가 3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40억 정도 예상치인데 그것보다 적게 나오면 한번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왔다. 근데 또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와 함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은 지금 뭐 바닥권인 것 같으니까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고 단지 그 지난번에 FPCB 쪽에 업황 좋으면서 이 종목은 미리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레이저 장비 잘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다른 장비주들에 비하면은 지금 멀티플이 좀 높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장비주들이 뭐 5배 이하짜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9배 정도가 되니까
사실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큰 반등 노리시기보다는 7만 7천 원 정도, 지금 121선 부근 요 정도만 지금 바라보시는 게 좋고, 일단은 단기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기로 보는 거는 나중에 반도체 업황이 좀 더 좋아졌을 적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실적 발표와 함께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주가도 지금 바닥을 잘 다져 나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목표가 7만 7천 원 단기적인 전략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목요일 특별한 투자의 신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올려주시고 적당한 전략들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오리온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만 원에 15%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지는 좀 되셨겠네요. 한 네, 1년 좀 정도. 많이 됐어요. 그러네요. 자, 오리온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옵니다. 10만 원까지는 이제 채워진 상황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어디서 하게 되면 손절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갈 수는 있는 건지. 그러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좀 체크를 해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오리온, 그래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권에 머물고 있어요. 뚫고 매수가 근처까지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한 1년 되셨나요? 1년 이상 되셨죠? 예. 매수하신 지. 저도 얼마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리오는 지금 사실 장사는 잘 돼요. 초코파이 정 그거는 지금 뭐 러시아,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고요. 단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 같은 과자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힘든 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그 원재료 가격 올라간 거에 비해서 물론 과자 가격도 올리긴 올렸지만은 그 재료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재료, 그리고 올랐을 때 산 재료를 지금 하반기 때 사용을 해요. 상반기 때 올렸던 때 그때 산 재료를.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재료들은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파는 그 과자들은 사실 이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오리온의 주가를 그렇게 크게 쳐주지 않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가 끝나고 내년 가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곡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그럼 내년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지금 쌓는 원료들 같은 경우에는 싸게 들어온 것들이에요. 상반기 때보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과자 가격은 올려놨는데 과자 가격을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원재료 가격은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익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회사는 내년도가 올해보다도 이익이 더 많이 남을 텐데, 근데 이제 재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26% 성장을 했고, 매출액도 16% 성장을 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어쩌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 때만 해도 작년 하반기 때 사놓은 재료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마진이 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반기 때 사놓은 재료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네. 마진이 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주가의 소화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이 회사 실적 발표를 했는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안 한 것 같고, 지금 뭐 카스터드가 또 잘 팔린다는 뉴스 나와 있고요.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오래 들고 계셨으니까, 오리온 같은 종목은 조금 더 들고 계시면서, 뭔가 좀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기간은 상관없으신가요? 입니다. 상관없으시고요. 예. 그럼 내년까지 가지고 계실 수만 있다면은 이 종목은 저는 14만 원 드릴 수 있어요, 목표가를. 내년 하반기 되면은 14만까지 갈 거고요. 단기로 나는 이 종목을 좀 빠져나가고 좀 더 빠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 그러시면은 11만 원에서 나오셔야 돼요. 15만 원 나올 수 있어요?
11만 원까지는 아마 단기로 갈 것 같고요. 아유, 예.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익 보고 나오겠다 그러면은 본전가에 팔지 마시고요. 기다린 김에 더 기다리셔가지고 14만 원에 파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리온 정말 오랫동안 좀 답답하셨던 아유. 종목일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11만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4만 원까지도 가능성 열어주셨거든요. 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고요. 네. 수고 전화 주셔서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함께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리온까지 진단 도와드렸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러브수기님께서 진짜 전화하고 싶네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담비꼬야님 오셨네요. 그리고 태리님의 이름도 보입니다. 준호님께서는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이 2시간 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 때나 찾아오는 신기수 전문가님의 스페셜 데이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궁금하신 내용들 해답 찾아가시길 바라겠고요. 화팅님 잘 오셨습니다. 전정희님도 반갑고요. 블루스톤 김님도 오셨네요. 모두 환영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면서 이 1시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일 하이텍 한번 살펴볼까요? 정민정님의 종목입니다. 13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7% 가지고 계시는데요. 고민되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성일 하이텍 지금 13만 원 선에서 박스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네요. 상장 이후에 17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큰 움직임 없이 박스권 흐름, 횡보하는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종목을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성일 하이텍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죠. 근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제일 유력한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회사는 지금 폐배터리와 관련돼서 계속해가지고 그 증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장이 끝나면은 지금 3사 공장 또 이제 짓는데 그게 어디 들어갈 거냐면 이 회사는 이제 그 공장을 지금 이제 미국에도 짓고요. 유럽, 독일 이런 쪽에 이제 이 회사가 부르기로는 이제 하이드로 센터라고 부르네요. 이렇게 이제 부르고 우리나라에 지금 3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4, 5공장이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에 이제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사실 그 실적이 올해랑 비슷할 거예요, 내년에는. 왜냐하면 지금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증설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후년도부터 그 이익이 한 2배 정도 확 지금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지금 리사이클링 쪽은 시장은 커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들, 캐퍼들은 다 정지돼 있고 캐퍼만 세워진다면은 바로 풀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리사이클링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성일 하이텍의 뭐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은 뭐 명확하다 보이고요. 단지 이번에 이제 이 종목의 이제 약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약점은 첫 번째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블록딜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보호예수 물량, 또 6개월, 1년 이런 데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면서 블록딜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제일 큰 리스크예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거 어디서 나올지. 근데 일단 3개월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죠. 지난 7월 말에 상장이 됐는데 3개월은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리사이클링,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ETF 나왔는데 성일 하이텍이 거기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펀드 자금들이 일단은 들어오기 때문에 하방을 일단 지켜줍니다. 근데 이거가 또 이제 또 한 가지 리스크는 뭐냐면은 올해 내일 실적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실적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적이 막 안 올라가는데 네.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처럼 이게 오래 들고 있다가 지치면은 매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예, 그때 이제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살짝만 좀 밀어주면 밑으로 한번 확 흔들리겠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위험이 있는 종목이 또 성일 하이텍입니다. 근데
정말 오래 들고 있을 수만 있다면 이 종목은 저는 20만 원 이상 갈 종목으로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정말 그렇게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투자하려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단기 투자하기에는 큰 매력은 없다 봐요. 왜냐하면 17만 원을 못 넘어갈 걸로 봅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넘어가려면은 실적이 더 지금보다 훨씬 잘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지금 투자하는 시기라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로 보셨다면은 이 종목은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12만 원 깨지면 나오셔야 되고 단기로 보시려면은 한 15만 원에 16만 원 올라가면 파셔야 돼요. 나는 중장기로 들고 가겠다. 정말 회사 성장과 함께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서 나는 향후에 3, 4, 5년 후에 이 종목으로 한번 대박 한번 나보겠다. 그러면 거기서 정말 더블, 쓰리 더블 날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손절가도 지키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손절가 그리고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는 성일하이텍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가고 좀 이끌어가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면 더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짧게 가져갈 것인가 길게 가져갈 것인가 요 성일하이텍에 대한 종목 공부 조금 더 꼼꼼하게 해보시면서 그 전략들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올려주시고요. 시간이 벌써 9시 34분 지나가고 있고 아직 그래도 시간 충분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같이 올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담비꼬야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최근에 FTX 사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이로 인한 유동성 경색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연준의 긴축 조치에도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일단 FTX 사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우리 주식시장에 또 긴축에 대한 시그널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FTX 사태는 제가 뭐 그 디테일하게 그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고요. 일단 FTX가 지금 그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유동성 위기로 이제 파산하겠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바이넥스라는 회사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매수 철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서 가만 보면은 살려고 했는데 얼마나 안 좋으면은 안 산다고 그럴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FTX에서 거래하던 모든 거래 자금은 지금 동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FTX에서 거래하던 자금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세계 4위인가 그렇거든요. 이 거래소가. 그러니까 자금이 엄청난 자금이 그러네요. 지금 동결이 돼 있고 그 동결 자금이 언제 풀릴지 모르고 그 자금 중에서 과연 얼마나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보전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 또 이제 엄청나게 추락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심지어는 제2의 리완 사태가 여기서부터 출발된다. 아하. 이제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은행 같은 데에서 여기에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것도 해주고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심각한 예, 문제가 그래서 이제 될 수도 심각한 있겠네요. 문제로 보이는데 네.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금융가들 뉴스 같은 것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그렇게 심각한 것들은 계속 뉴스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월가 쪽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엄청나게 심각할까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치 같은 것도 지금 마련이 된 것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또 있어 보여요. 예, 안 되면은 또 돈 풀면 되니까. 돈 풀면은 그러면은 아하, 네. 연준의 긴축 조치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 말씀하셨잖아요. 긴축 오히려 조치에 제약이 생기면 주식시장에는 호재입니다. 네, 쪽으로 네, 그러네요.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네. 극단적인 어떤 사태로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어떤 선에서 분명히 봉합이 되지 않을까. 물론 투자자들은 손해를 좀 보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이제 완전히
부러지는 금융시장 자체 시스템 문제로 비화되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FTX 사태로 인해서 좀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그렇게까지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담비꼬야님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이 필요합니다라는 부분들. 이 회사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요. 저희 시장에 주식을 하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기안전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000원에 30%요. 2,000원에 30%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이거 2,400원까지 가가지고 물타기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었어요. 지금 또. 2,400원에 매수를 하셨다가 물타기 하신 거예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이후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네.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네네. 비중도 30%로 좀 무거우신데 한번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대한전선을 30%씩이나 가지고 계세요. 네네. 예, 굉장히 좋아 보셨나 봐요. 아니, 사라고 하도 텔레비에서 좋다고 그랬어. 예, 그 당시.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계속 물타기 하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평단가를 낮추고, 예. 이제 뭐 조기에 좀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손실폭을 줄이든지 이러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대한전선은 사실 그 전선 사업 쪽이, 보면은, 지금 신재생 쪽이 계속 투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가령 풍력단지를 만든다든가 뭐 태양광 단지를 만든다든가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전기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지면은 반도체 공장 그 큰 공장에 전기 시설을 담당을 하게 만들려면은 거기 또 발전소 못지않은 전기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배전 시설이. 그런데 들어가는 이제 전선과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을 걸로 지금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에 작년 대비해서 500% 그러니까 6배 증가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지금 갖고 있고 지금 영업이익이 상반기 때 250억 했는데 올해 500억 하게 된다면은 이 회사가 시총이 2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500억 하게 되면은 그 PER 2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전선의 가장 큰 약점은 보면은 지금 그 멀티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은데 지난번에 21년도에 이때 올라올 때 무슨 이슈로 올라왔는지 사실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 주가가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전체적인 주가 평균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선주 중에서는 대한전선 쪽보다는 다른 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대한전선은 이제 실적 때문에 하방이 잡혔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1,9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일단 30%시니까 비중을 많이 축소하셔가지고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제 생각에 많이 가면은 2,2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비중 절반 축소. 나머지는 한번 2,200원까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좀 그 가격적인 대응 전략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 지금 난 이제 그 매도를 시켜야 되나 싶어서 그래 얘기했어요. 네. 네. 본전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 그 근처에서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2,200원까지 목표가 또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대한전선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계속 듣고 있고요.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반올림 100%님 다시 돌아오셨네요. 그리고 불나방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조금 오늘 힘들었던 하루 같이 좀 웃으면서 위로도 나누시고 응원의 힘도 받아가시고 또 요 안에서 정보들도 쏠쏠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시장들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러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넷마블 가지고 계시고요. 61,000원 매수가 비중은 20% 담으셨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넷마블도 이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너무 내려오고 있어서 도대체 이 종목은 언제쯤이면 올라올 수 있을까?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6만 원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그보다도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4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조금씩 반등의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넷마블이 오늘 이제 신작 게임을 또 출시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오늘은 어쨌든 1%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넷마블의 미래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가 그 11일 날 내일 있네요. 내일. 네, 이제 내일 있는 걸로 지금 공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일단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근데 이미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을 하회할 걸로 전망이 되면서 7만 원 단을 깨고 내려온 게 그게 3분기 실적이 시장 안 좋을 거다 하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넷마블이 지금 제일 문제는 신작을 내놨는데 계속 안 좋아요. 저희가 그 성과가 안 좋아서 네. 세븐나이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낸 건데 그것도 성과가 별로 안 좋고, 오늘 이제 보니까 이 회사가 그 파라곤 디 오버프라임 파이널 테스트 시작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플랫폼 회사니까 네. 신작은 계속 나와요. 이제 자기들이 개발하는 것보다도 다른 데 개발한 거를 올려주는 회사니까 개발사들이 이제 이런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올라오는데, 뭔가 넷마블의 가장 큰 지금 약점은 대박 게임이 지금 안 나와요, 근간에. 그렇네요. 네, 넷마블에서 뭐 하나 없네요. 터졌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안 나오는 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네,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또 내년도에도 또 계속해가지고 신작 출시가 지금 예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리포트들이 이제 연말 되면은 항상 게임주들은요, 3분기 실적 발표, 실적 시즌에는 별로 안 좋아요, 게임주들은. 왜냐하면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게임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적 시즌 안 좋다가 실적 발표가 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안 나오던 리포트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을 좀 부풀려주거든요.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넷마블도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네. 그 반등이 나온 다음에는 제 생각엔 지금 딱 매수가 정도, 6만 원 정도, 일단 이 정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반등 이상 가려면은 정말로 리포트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불어넣어주는 리포트가 한두 개 나와준다면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도가 일단은 좀 단기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6만 원 정도까지 가지고 계셔 보시고요. 네. 거기까지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좀 여기저기 좀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그 주가에 섞여 있는지 올라오는 구간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플랫폼 관련주보다도 개발사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관련주 카카오 게임이라든가 넷마블 이런 데들보다는 저는 이제 직접 개발하는 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단기 목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일단 내일 발표되는 3분기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들은 신작의 모멘텀이 가장 큰 힘이 되어줄 텐데 넷마블은 그 부분이 좀 살짝 약하네요. 6만 원까지 일단은 반등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고 6만 원 근처에서는 한번 그런 이슈들이 좀 터져 나오는지 확인한 이후에 대응 전략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임주 가운데 이런 플랫폼주 말고 조금 더 개발 쪽으로 좀 힘이 있는 종목들은 어느 쪽이에요? 이제 그 웬만한 게임주들은 거의 다 개발사들이에요. 대형주로 보게 되면 NC소프트, 펄어비스 이런 쪽도 있는데, 저는 NC소프트나 펄어비스도 중기적으로 보면은 나쁘게 보지 않아요. 가격적으로는 싸다 보고 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신작 모멘텀이 늘어지면서
주가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가령 이제 내가 한 1년 들고 있겠다고만 생각이 돼도 네. 벌써 내년도 중반만 되더라도 펄어베이스 신장력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고 조금 더 빠른 종목 찾으려면은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 좀 더 가깝게 있는 뭐 그런 종목들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또 빠르게 1시간 꽉 채워서 달려왔습니다. 자, 그럼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종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투자 전략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제랑 오늘 조금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좀 지수가 하락을 해서 똑같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예, 뭐 저는 이제 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간 선거나 CPI 때문에 흔들리면은 매수 기회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죠. 그쵸. CPI 민감도는 확실히 좀 낮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번 CPI 발표 이후에 네. 연말까지 악재가 될 만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거 찾기도 힘들 잘 거예요. 없어요. 12월 달 FOMC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이 뭐 이미 다 대충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가령 0.75%를 한다고 그래도 그때 잠깐 흔들렸다가 12월 달 0.75% 하면 이제는 정말 0.75%는 완전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연말에는 자율 반등은 나온다 보고 있고 자율 반등의 목표치를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P 500 기준으로 4,050이 1차고 잘하면 4,300도 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CPI 때문에 미국 시장 흔들리고 미국 시장 흔들림 때문에 내일 우리 시장이 흔들린다. 저는 그러면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대형주보다도 대형주들은 이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올 것 같고 중소형주 장세가 또 연말까지 왜냐하면 지금 실적도 발표가 거의 다 되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는 대형주가 세지만 보통 보면 실적 발표가 끝나면서는 중소형주들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세들이 좀 전개될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개인 투자분들한테 좋은 할 만한 장세가 아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매수를 좀 해야 하는 섹터들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제가 말하는 섹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몇번 똑같이 얘기해가지고 대부분 다 아세요. 아시는데 또 얘기하면은 네. 2차 전지, 또 이제 조선 기자재, 또 자동차 부품주들, 또 뭐 제가 방사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뺐다고 말씀드렸고 신재생도 괜찮고 네. 로봇, 자율주행 이런 쪽들도 다 반등은 나올 거고요. 네옴시티도 지금 17일 날 빈살만 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그러네요. 여지가 있고 그런 쪽도 네. 이제 단기 매매 하셔야 되고 뭐 그런 쪽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딱 서단계 1년차님께서 바로 올려주셨네요. 조선, 2차전지, 자동차, 신재생이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체크해드린 섹터들 한번 잘 보시면서 또 그 안에서 종목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 또 그 안에서 종목을 좀 선택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투자의 신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서 달려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러너님께서 신재생 중에서는 어느 섹터를 제일 좋게 보시는지 하나만 더 알려달라고. 저는 이제 신재생 쪽에는 그 종목 고르기 쉬운 쪽은 아무래도 저기 풍력 쪽이 더 풍력. 쉬울 것 같아요. 많이 빠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모멘텀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네. 유럽 쪽에 자꾸 원전 얘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거 신재생 꼭 해야 되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이제 달러 너무 올라가면서 유럽 쪽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달러에 비해서 유럽 쪽이 좀 달러 강세는 피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빠져 있는데 다들 반등 이상 나올 거고 CS윈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 팍팍 높아졌고요. 네. 삼각 MNT도 많이 빠져 있고 하니까 다 괜찮을 걸로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추가 질문에 대한 힌트까지 같이 전해드렸고요. 자, 정말 풍성한 1시간이 되었네요. 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